또 돌아온 적이 없수다 11회 시간입니다. 남북 간에 어쨌거나 뭐 회의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북한이 진적으로 사과했느냐 아니냐를 놓고 얘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회담 결과를 둘러싼 주변의 정황 그리고 이것을 보도한 대한민국 언론들의 보도 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박사님, 네, 유감이란 단어 우리 한 번만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유감입니다. 네. 아니 있잖아요. 네. 저는 유감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왜냐면은 유감이다 이 말을 들으면 저는 딱 이런 상황이 생각나요. 한번 우리 상황극을 한 번만 해봐요. 네. 유감이다. 자, 여기에 어떤 여자가 지나가다가 립스틱을 빨갛게 입술을 꽉 찍었어요. 지나가다가 네. 어때요? 왜 답이 안 나와요? 기분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여자가 립스틱을 지나가다가 찍었는데 기분이 좋다고 하면 지금 빠져. 자, 박사님 만약에 지금 집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모님 계신데 네. 어떤 여자가 여기다 찍었어요. 립스틱을. 네. 기분이 어때요? 통속의 영을 금할 수 없습니다. 뭔가 하여튼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여자가 이러는 거야. 어머 유감이에요.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과. 일본 사람이 유감이라고 하면 네. 그것은 사과가 아닌 거예요. 근데 북한 사람이 유감이라면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놓고도 우리는 굉장히 국수주의적으로 해석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유감이라 그러면 남의 집구석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지켜보던 사람이 불이 나서 남 집이 홀홀 잘 탄다. 불구경이 제일 재밌다 그러잖아요. 네. 저 집에 참 유감이다. 불에 타서 안타깝다. 네. 이런 잠자적 위치에서 자기가 안 됐다 하는 그런 정도를 유감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자, 북한이 사고를 쳤다고 목함지를 터뜨리고 또 포를 먼저 쌓았다고 해서 전쟁 직전까지 가서 그걸 털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 북한이 남한 군인이 이 다리를 다쳐서 유감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남 얘기하듯이. 자, 우리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유감만큼 또 어이없는 이야기는 그 재발 방지인데 그 비정상적인 상황에 또 생긴다면 왜 속에 재발 방지가 들어있다. 즉 한국에서 다시 남북 간에 네.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그 말은 이제 이 한국이 방송을 갖다가 그때 또 틀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부분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유감이 그 뭡니까? 재발 방지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제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를 남북 정상회담에 전문위원으로 데려가서 양쪽이 문구를 작성할 때 네. 북한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남측의 언론은 이렇게 해석하도록 그렇게 자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유감이라고 굳이 쓸 거면 예전에 그 김일성이 그랬지 않습니까? 뭐 좌경 맹동주의자들의 뭐 일탈 행동이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뭐 누구 책임 주체 하다못해 자기가 시켰겠지만 자기 잘못은 없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감이란 말을 개인적으로 그 들어버리면 일반인들은 사실 더 기분 나빠요. 그 자기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여기다 아니 이건 뽀뽀 아니고 이거 풍소 개념처럼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럼 아베가 뭐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얘기하면 우린 뭐 그 사과 받아들일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황 변호사가 했던 얘기, 김일성이 한 그 얘기는 8.18 도끼 만행에 예. 나름대로 이제 사과를 했다고 한 표현이 그거였습니다. 핑계라도 되란 얘기죠, 제 얘기는.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때 유감 단어 자, 한번 그때 썼고요. 판문점 도끼 만행은 북한군이 만천하에서 이미 카메라 동영상 속에서 이 도끼를 가지고 휘둘러서 미군을 2명 죽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빼도 명확한 박도 못하는, 유감을 표현했는데 이번에 이제 북한군이 저렇게 한 부분은 결국은 자기들은 그 일을 저지르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인정을 안 했어요. 네.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는데 그 누구 군인이 다친 거는 유감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포를 싼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유감과 재발 방지, 사과와 재발 방지 두 가지가 다 관철됐느냐, 관철되지 않았는데, 자, 이번에 서로 간에 전쟁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이 졸지에 거기에 협상 내용에 보면 이산가족 상봉을 넣고, 또 교류를 넣고, 네. 또 고위급 회담을 넣었단 말입니다. 서로 만나고 싶어서 은근은근 했는데, 즉 남녀 간에 서로 엄청 좋아하는데, 만나기만 하면 싸워, 치고 받고 핥히고 막 몽둥이로 때리고, 그러다가 또 두 사람이요, 또 만나서 차 마시면 또 막 그렇게 싸운 사람이 화기에 그러니까 만나고 싶어서 뭘 해주고 싶어서 안달을 한 사람들이 그냥 그게 제대로 이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한 틀이 안 짜여지니까 네.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만나서 저렇게 애정을 표현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지 않겠나. 북한이 이번에 포를 쏘고 우리가 이제 즉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면서는 남남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합의문이 나오고 나서 이 해석을 둘러싸고 남남 갈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감이란 단어가 지금 총 사용됐던 것이 4번이 있었더라고요. 이때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도끼 난행 사건, 그리고 1996년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그리고 세 번째가 2002년 2차 연평대전. 그렇게 3번이네? 연평해전 그리고 요번까지 이제 4번이네요. 갑자기 숫자를 더하기를. 그렇게 총 4번이었는데 전 유감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자체가 이번에도 아무것도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물론 전쟁을 바랬던 건 절대 아니죠. 우리도.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그래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했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 주체가 전혀 없이 쑥 빠지고 어머 다쳤네? 유감이야. 네. 이 단어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보다 여기에 대한 내용보다 이런 것을 발표하고 또 안내하는 언론이 전 더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언론의 어떤 점이 특히 마음에 안 드셨습니까? 아니 요번에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알겠습니다. 먼저 바로 네, 치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 이야기하는 거 방해하지 말라고 댓글 봤잖아요. 하세요. 저희는 댓글에서 개진된 시청자들의 의견을 즉각 반영해서 우리는 귀가 네. 팔랑팔랑. 그게 나이 많은 사람은 제가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됐어요. 저 한 살 많아요. 한 살. 저는 되게 억울해. 한 살 많은데 나이. 아니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고 말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보도문을 보고 되게 좀 화가 났어요. 이게 뭐 하자는 플레이인가 싶었는데 근데 조간 신문을 보니까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드디어 남북의 평화 무드가 조성된 것처럼 이렇게 아주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국어 실력이 딸리는 건지 정세 파악을 못하는 건지 내가 문화 지체 현상을 겪고 있는 건지 저는 이 언론 보도의 그 분위기하고 제 느낌은 전혀 달랐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 뉴스가 나왔잖아요. 북한에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가 딱 이러고 앉아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슈퍼에서 사재기 열풍이 있습니다. 이러고 방송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재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막 이렇게 방송이 우리 뉴스에서 보여줬어요. 근데 왜 사재기를 안 했는지 아세요? 왜 안 했습니까? 사재기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하셨죠? 저도 안 했어요. 왜 안 하셨어요? 별로 뭐 전쟁 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안 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9월 3일 날 중국 전성절 열병식에 참여하니 안 하니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북한이 이렇게 전쟁의 이 위협에 막바지까지 몰고 갔을 때 미군이 없었다면 또 미군의 전력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B1, B2, B52 핵 잠수함 이런 전력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 한국이 이 위기에서 어떻게 돌파했을 것인가? 그럼 북한은 왜 이 짓을 저질렀을까? 김정은이 바보라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은 이번에 굉장히 좋은 선례를 만들었어요. 여태까지 남북 회담에 올라가고 하면 북한이 뭔가를 갖다가 과거에 저질렀던 일을 사과해야 됩니다. 자, 천안함 사과, 뭐 연평도 사과, 또 뭐 박원자 씨, 금강산 사과. 그러거나 안 그러면 핵을 폐기하거나 그다음에 이 미사일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뭐 육자회담에 가서 논의를 하겠다. 폐기하는 절차를 이렇게 뭔가를 갖다가 자기 보따리를 내놔야 되는데 이제는 어떤 선례가 만들어졌는가 하면 북한이 도발을 한번 해버려요. 그리고 그 도발을 가지고 막 전쟁 위협까지 서로 간에 몰고 가면 만나요. 만나면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뚫지 못했던 한국 최고위층 바로 뭐 한국의 대통령 오른팔 격인 사람과 바로 만날 수 있어요. 만나면 서로 싸움 문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온갖 현황을 그거 다 들고 가서 거기서 이야기해요. 아마 외국 사람들은 저 한국인들 좀 돌았다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북이고 북이고 그렇게 전쟁이 나느냐 안 나느냐 가지고 이거 불 꺼보자고 만나놓고는 거기에다가 이산가족 상봉 6.25 전쟁 60년 전에 전쟁의 상봉까지도 얹어가지고 풀고 나오거든요. 저는 요번에 이산가족 상봉 말고 이 국군 포로 문제도 같이 논의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온갖 걸 다 얹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는 서로 간에 별로 손실 볼 거 없는 거 명확하게 아주 확실한 사실 하나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야말로 이건 한국 팬들은 지금 북한은 이산가족 없습니까? 서로가 서로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 문제 하나 보따리 던져주면서 지금 이번에 그 남북이 갑자기 화해 국면으로 간다. 근데 북한은 뭘 노렸느냐?
자, 중국이 전성질 기념식 날 박근혜 대통령을 부르고 북한은 뭐 안 가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네. 김정은이 뭐 자, 특별 예, 이런 대우를 상황에서 요청했다가, 미국하고 관계에서 한국이 좀 꼬여가고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한국 내부에서 지금 이 8.15 때 여러 가지 제안을 할 거다. 그럼 이런 국면들을 한국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뭘 하나 좀 해나갈까? 그 부분에서 북한이 지뢰 한 발하고 그 다음에 폭탄 두 발. 이 합치면 돈이 얼마쯤 되겠어? 한 500만 원 들 거예요. 굉장히 싸게 한 500만 원으로 한국에 그야말로 북한이 8월 5일 날 이희호 여사가 북한에 갔을 때 박근혜 정부하고 상대 안 한다고 팀 같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한국이 도대체 속셈이 뭐고 그 속이 뭔가 이런 부분을 청와대 핵심까지 다 파악하려 그러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건데 단돈 500만 원도 안 드는 돈으로 그걸 다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네. 여기 기사 자막 하나만 처리해 주세요. 우리 장 박사님이 젊게 맞췄다. 무엇을? 그 추석 때쯤에 네. 이산가족 상봉을 할 것이라고. 근데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네. 이산가족 상봉 추석 때쯤 하지 않을까. 왜? 8월 달쯤에 하는 것은 너무 긴박하기 때문에 못 할 것이고 9월 달쯤 되면은 아마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근데 이번에 갑자기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제가 왜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냐면요. 오늘 기사입니다. 2015년 오늘 기사가 아니죠. 우리가 욕하니까 8월 25일 화요일 10시 44분 바로 인터넷에 뜬 기사인데요. 코리아 데일리 기사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 맞췄다. 강용성 점괘 화제. 강용석이 아니고 강용석. 승이에요? 강용석. 네, 오타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오타가 나도 그렇지 그걸 갖다가 그대로 제가 오늘 제가 공격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네. 또박 읽는 버릇이 있었어요. 있는 그대로. 자기도 강용- 발음이 안 좋구만. 여기에 자막 처리 좀 해주세요. 네. 저 퇴장이라고요. 네. 여기 댓글 봤는데요. 네. 이렇게 소장님 사투리 지적하지 말라는 댓글을 봤죠. 소장님 정말 팬들이 정말 네. 너무 화가 나셨더라고요. 근데요. 우리 묻자고 한 얘기였는데. 근데요, 저희가 시청률을 위해서 소장님 한 분만 희생하면 되기 때문에 작전상 하는 거라서 계속 할 거예요. 네, 끝까지 갈 겁니다. 네. 자, 비슷한 네. 얘기네. 네. 강용석 네. 의원. 네. 강용성. 강용석 전 의원네. 강용석 점괘 화제입니다. 자, 이게 기사가 될 수 있다. 아, 점괘. 이거를 무슨 이게 지금 점괘예요? 신문. 네. 이게 신문 맞죠? 네. 근데 이게 점괘라고 말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게 언론이에요. 이게 언론. 언론에서 자 강용석 변호사는 남북 고위급 회담도 아니고 고위 금회담. 네. 이거 오타가 많은 기사네. 아니 아무리 오타가 나도 그렇지 그걸 그렇게 읽어. 알아서 읽어야지. 또 읽을게요. 개떡같이 써있어도 찰떡같이 읽으셔야죠. 네. 군사적 긴장 해소로 주요 내용을 한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강용석 변호사의 점친 점괘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게 뭡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이거 뭐 가십거리 같은. 자, 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는 한치 앞을 모르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 뭐 5개 항에 합의가 있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쓸만한 합의는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서로 간에 대화가 다시 열렸다라는 게 유일한 가치인데요. 자, 지금 이산가족 회담을 하기 전에 적시사에서 실무회담을 할 거 아닙니까? 실무회담 결과가 또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라는 전제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런 어떤 부분이 자, 남북에서 다 필요해서요.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임기 절반을 딱 넘기지 않습니까? 8월 25일이. 네. 자, 임기 절반을 넘기는 시점에서 북한의 문제에서 사실 협상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박 대통령 어제 청와대 이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이 한치의 사과나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 없이는 타협을 안 하겠다. 네. 확성기 계속 틀겠다 했잖아요. 근데 북한이 지금 유감 그리고 비정상적인 사태 그러면서 두 가지가 다 들어갔다고 우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 우측도 그걸 갖다가 수용해서 북한 대신에 친절하게 해석을 갖다 해주지 않습니까? 언론은 거기에 또 이의도 제기도 잘 안 해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면 박 대통령은 지지율이 좀 올라갔고 또 더 올라갈 겁니다. 자,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 500만 원으로 지뢰 한 발과 폭탄 두 발로 그야말로 남측에 최고위층을 협상해 놓기 위해서 합의문을 또 들고 갔지 않습니까? 북한 가서는 이러겠죠. 우리가 군사적으로 뭐 조금만 한 움직이니까 남측은 겁을 먹고 협상에 나와서 우리 이야기 들어줬다. 김정은은 충분히 그렇게 우길 수 있죠. 예. 저는 그 소장님 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100만 원도 안 들었을 거라고 난 봅니다. 좀 세게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그 목함이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용수철이랑 몇 개 만들면 되는 것 같고 포탄도 완전히 구닥다리 포탄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뭐 비싸면 얼마 안 되고.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사태에서 좀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도대체 이번 회담 결과에 의해서 우리 그 군의 그 하사님 분들 그 두 다리의 그 희생에 과연 그 대가는 갚아는 예, 네. 그건 뭘로 보장받는 겁니까? 최소한 그분들을 희생에 갚하는 거를 우리가 얻어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제가 변호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잘못은 사고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돈으로 아니 근데 행동으로 행동으로 변호사님 예. 한 가지를 예. 빠뜨렸어요. 돈으로 하려고 하면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이 없잖아요. 우리가 했다는 말이 없어요. 유감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내가 제가 제가 보면서 안을 보면서 유감이라고 할 수도 국제 있고 관계는 힘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베나TV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의심스러우면 북한의 행동이에요. 일단 한번 까고 그 다음에 회담에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얻어내야지. 뭐 지금 네. 유감이란 말 그리고 뭐 이산가족 이렇게 저는 물타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지금 아까 네. 500만 원 들었다 그러고 100만 원 들었다 네. 그러죠? 더 들었어요. 50척 잠수함 움직였죠. 아 근데 그 얘기도요. 네. 네. 북한의 잠수함으로 움직일 만한 기름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요. 네, 항구는 떠난 건 맞는데 멀리는 못 갔을 거다. 자, 잠수함이요. 잠수함은 물 밑에만 내려가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북한이 잠수함 기지 옆에 동굴을 파가지고 기지에 보이는 데 세워놨다가 일광욕하러 잠수함이 북한 잠수함은 배터리가 네. 공기에서 충전해야 돼. 이 네. 잠수해도 네. 산소를 공급할 수 있고 그다음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물 밑에 오래 내려가면 안 돼. 하루에 두세 번을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항구에 있다가 네.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미국의 인공위성이 찍은데 보이는데 그 옆에 동굴을 파가지고 항구에서 한 100m 앞에 있는 동굴에 숨은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기지는 떠나게 되죠. 그런데 저는요 계속 그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기사를 보면서 남북 정상회담 고위급 회담 중 그러면서 계속 50대 잠수함이 보이지 저 이거 않는다. 소설 한번 써볼까요 또? 또 소설. 예. 네, 소설. 네. 전 소장님 소설 괜찮았어요. 소장님 말씀에 전적 동의하면서요.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남한 여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여론을 회담을 어찌됐든 간에 찬성하는 쪽으로 저 같은 강경문자들의 여론을 죽이기 위해서 50척이 마치 우리로 넘어올 것 같이 불안불안하게. 불안불안하게 만들었던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소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데 소설을 썼지만 예. 국민들은 50척 잠수함이 아니라 5,000척이 온다고 해도 자. 꿈쩍도 안 하고 사재기도 안 했다는 거. 그게 음. 뭐냐면은 평소와 똑같이 그냥 평소처럼 아유 또 그럴까. 저는 이게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평소처럼 또 그럴까 하다가 진짜 어느 날 우리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와도 다들 라면 하나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아닐까. 이게 바로 양치기 소년. 그러니까 남북이 다 솔직히 지금 현재 이번에 이 긴장 국면에서 서로가 다 유리한 형태로 보통 협상이라는 건 한쪽이 이익을 보면 한쪽이 손해를 보고 둘 다 이익을 보는 협상이 별로 잘 없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 양쪽 다 긴장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북한이 공기부양전과 특수전 요원 그 다음에 뭐 대포 그리고 잠수함들을 남쪽으로서 이렇게 작전을 펼쳤다. 그리고 이제 우리 쪽도 북한을 향해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갖다가 한국에 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항공모함도 좀 부탁했다. 이러면서 서로 말로 막 해대는 겁니다. 전부 조금씩 숨었겠죠. 그래가지고 양쪽에 그러면 북한 쪽이나 한국 쪽에 국민들이나 인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뭐 터지면 괜히 우리만 작살나니까 빨리 협상해라. 이런 분위기가 되도록 사실 몰아갔고 언론도 거기에 일조를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언론의 뭐 패널들이나 그 언론의 이야기들이 들어보면 뭐 학생기 방송도 자제하는 게 낫다. 북하고 협상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일사불란하게 몰고 갔지. 뭐 인터넷에서 있는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그 버릇을 한번 고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언론에 나와서 제대로 이야기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양쪽이 정해진 결말, 즉 니도 손해 안 보고 나도 손해 안 보고 내용은 애매하게 적어놓고 갖고 가서 각자 해석하는 그런 합의문을 하나 적은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합의문을 영어로 적으라 그래요. 아 해석하도록. 예, 왜 한국말로 적으니까 서로 각자가 해석하니까 유감이나 이런 것처럼 네. 비정상적인 상황을 갖다가 재발 방지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영어로 적어가지고 미국 사람이 발표하게 하면 그게 객관적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양측이 해석의 여지를 갖고 다툴 일은 그렇게 없어지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감이란 말을 우리는 I am sorry라 들으면 북한은 I don't know로 그렇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확실하게 sorry냐 뭐 I don't care인지 네. 정확하게 미국 사람이 그러니까 번역해서 발표하다. 그 영어 단어에 이제 리퀘스트가 있고 디맨드가 있는데 리퀘스트는 정중하게 요청한다 이런 뜻이고 디맨드는
요구한다. 조금이 강압적인 뜻이 섞여 있어서 요런 거를 명확하게 해놓는 게 필요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지난번에 보면 국회에서 국회법 통과를 이 통과할 때 그때도 요청, 요구 뭐. 네. 그렇죠. 네. 자, 한간에는 지금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각국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 군사 관련 뭐 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이런 저는 매우 개연성이 높은 이야기라고 보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중국 리스크 그러니까 차이나 쇼크 부분을 언론들이 본격적으로 보도를 잘 안 하다가 네. 갑자기 지난 주말에 북한이 금요일날 난리를 쳤는데 토요일날 신문에 보면 거의 막 차이나 쇼크를 갖다 발라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왜 북한이 저 난리를 치는데 그동안에 무슨 뉴스거리도 없을 때도 6월 중국의 위기는요 5월, 6월, 7월 때면서 계속 가중되어 왔는데 그동안에 중국의 리스크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보도하지 않던 언론들이 북한이 저 난리를 치는데 그걸 갖다 얹어가지고 막 차이나 쇼크 네. 하면서 난리를 쳤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왜 평소에 안 저러다가 불이 났는데 저렇게 열심히 부채질을 갖다가 북한 리스크까지 하느냐 제가 네. 의아스러웠는데 김정은이 한국의 주식이나 아시아 주요 주식에 이 투자를 해서 그것도 그냥 투자한 게 아니라 파생 상품에서 주식 가격이 내려가면 네. 역으로 돈을 버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일종의 이 주식을 갖다 꼭 오르는 데만 그런 게 아니라 내려가는 그렇죠. 쪽에 그 네. 기간에서 숏셀링이라 네. 합니까? 예, 그런 걸 한 거 아닌가 보여요. 장 박사님 여기서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실 네. 것 같아서 그럼 지금 주식을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뭘 사요? 그냥 이래요. 그냥. 아니, 뭘, 주식도 뭘 주식을 어떤 지금 지금.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이건 네. 한 살 더 산 내가 알겠습니다. 조언을 해줄게요. 주식 같은 거 손대지 네. 말고 열심히 의뢰인 사건 열심히 알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또 저격 찍으세요. 변호사가 주식을 사야 되느냐라고 할 정도로 네. 살기가 어려운 나라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걸 왜 이렇게 갑자기 비참하게 만들어? 아니 주식은 개인이 기관 투자가들을 당하기가 쉽지 않은 게임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개미가 살아남기도 힘들어요. 보통 외국인들하고 연동해서 사면 된다 그러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많이 망했습니다. 아무튼 김정은이 정말 이런 식으로 주가 조작까지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거의 최고의 걔는 주가 진짜 조작 자본주의 수단이 찐이구만.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김정은이 북한이 주식 운영하고 투자까지 할 있는 정도로. 단기적인 자본이 한 50, 네. 50조 네. 뭐 장기적으로는 한 200조 정도까지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이렇게 놔놓고 있냐 스위스나 영국에 이 금융시장에 풀어놓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북한은 자기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중국 변수나 그리스 변수, 미국 변수 이런 데에서 북한이 주 변수가 되지 못하는데 네.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주 변수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 하면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환시장 같은 경우에 왜? 지금 주식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달러 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네. 미국의 금리 인상하고 네. 맞물려가지고요. 이번에 보면 달러가 1,200불이 넘었잖아요. 넘은데 오늘 네. 조금 빠졌어. 이런 시장에 좀 투자를 해놓는다면 돈을 벌 수 있겠죠, 김정은이.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뭐가 해결됐냐고 하는 거죠. 해결된 거는 뭐 별로 없어요. 우리 지뢰가 지뢰가 터지고 책임자 처벌도 없었죠. 아니 이산가족도 이러다가 나중에 북한이 또 특집 잡아가지고 안 한다 그러면 또 방법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땐 또 지금 확성기 방송 할라나? 아무것도 전 며칠간 일대이 회담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 눈 뜨면 제일 먼저 이제 기사부터 봤었어요. 뭐가.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회담문 발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면 지금 아까도 우리 군인들은 어떤 마음의 상처라도 달램을 받았는가?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 국민들은 그러면 무엇을 받았는가? 그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요. 물론 전쟁의 나라 그게 아니라 회담의 장소까지 가서 그렇게 며칠간 했으면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면 협상을 제대로 끌어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유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언론은 또 격차를 하고 있어요. 51%의 성공이다. 이 아주 얍실한 숫자죠. 자, 근데 51% 성공. 국민들이 좀 속았죠. 토요일 날 밤을 샜죠. 오후 6시 반에 그렇죠. 만나니까. 일요일 날 또 밤을 샜죠. 월요일 날도 밤을 새가지고 화요일 날 새벽 한 2시경에 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60대, 70대 노부들이 네. 저렇게 잠도 안 자고 홍영표 장관은 50대 초반입니다. 네. 아니 저렇게 저렇게 견디기 어려운. 예, 저렇게 잠도 안 자고 스케줄이 저렇게 3일을 갖다가 네. 서로 간에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북측이든 남측이든 저렇게 애를 쓰구나 했는데
뒤에 지금 협상 타결되고 나서 나온 거 보면 뭐 했냐? 가끔 와서 협상하고 글자 비어 문자 있어요. 고치려고 예. 이제 평양하고 그러니까. 서울에 보내고 자기들은 옆방에 가서 좀 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 이상한 게 중간에 4시간씩 비고 평양 가서 보고하고 다시 오는 동안에 쉬고 있다가 그 부분이 없이 계속 기사에는 몇 시간 릴레이.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 잘못돼가 전쟁 나나 하고 국민들은 잠을 안 자고 텔레비를 밤새도록 틀어놓고 보는데 협상회 당사자들은 잠깐 나와서 협상하고 또 훈령을 받으러 보낸 동안에 뭐 훈령 받을 것도 없죠. 근데 보통 협상을 할 때 우리 측은 좀 전권을 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아니요, 중간중간에 청와대하고 바로 우리는 그러니까 통화로서 네. 이야기하고 바로 그게 그- 화면이 있는데 북한은 그런 것을 믿지 않아서 평양까지 그러니까요. 차를 타고 가서 어떻게 할까요? 하면 이렇게 하면 다시 타고 내려와서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다가 또 네. 가고. 결국 북한이 양보한 거는 없는 겁니다. 준전시 상태를 해제. 해제한 거는 뭐 자. 지들끼리 자, 하다가 푸는 거고요. 네. 네. 아니,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요, 우리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는데 아까도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확성기 방송은 중단하지 않는다. 사과를 받지 않는 이상. 근데 이 사과 아까 제가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했지만 사과와 유감은 우리 한국말에서는 제가 그래도 국어를 조금 잘했었는데요. 사과는 사과고 유감은 유감이에요. 그렇죠. 이걸 왜 동일시 보는 단어의 체계가 남북 간에는 이런 새로운 언어 시스템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가 이렇게 이 평균이라면 손해 안 보고 처음에 원점이라면 네. 원점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따리를 좀 풀어가지고 내놓는 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준전시 상태를 협박하는 네. 또 포를 쓰고 DMZ의 지뢰를 터뜨리는 이런 도발을 해서 앞으로 좀 왔다가 원래 원 상태로 돌아가면서 많이 양보한 많이 것처럼 양보한 것처럼 사기를 치죠. 비춰지게 그 전형적인 공산주의자들의 협상 전략 아닙니까? 네. 단어상으로서도 실제로 보면 뭐 사과하거나 재발 방지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미국이 어제 국방부가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네. 오늘 새벽이죠. 회의를 해가지고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 사태가 매우 위험스럽다.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그래서 미국이 새벽. 동원할 네. 수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가동할 건가를 논의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협상이 딱 타결된 시점이 미국의 아침이 딱 시작되는 시점에 끝나버렸거든요. 네.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느냐? 북한은요. 자, 지뢰가 한국군이 8월 5일쯤 4일쯤 걸로 지나갈 거니까 딱 터졌다. 그러면 한국군이 이게 우리 건지 아닌지 증거 잡힌 것도 네. 없고 뭐 한국의 열상 감시 장비가 작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대로 안 될 거니까 3, 4일 걸릴 거다. 4, 5일 걸릴 거다. 그런 다음에 한국이 만약에 북한 소행이다라고 발표를 하면 뭐 한국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에서 또 우리 쪽에 여러 가지 8.15가 다 돼가니까 제안도 해올 거다. 자, 그런 다음에 뭐 우리는 지침이 뚝 떼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한국이 계속 뭐 확성기를 틀든 뭘 하면 우리는 포는 한 방 쏘고 기다리자. 처음부터 계획대로 좀 말려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저는 많이 듭니다. 네, 어쨌거나 중요한 점은 북한이 대북 확성기 이거를 굉장히 좀 아프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 그건 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북한의 전략적인 어떤 입장에서 대북 확성기가 매우 아픈 것처럼 네. 북한이 포장해온 거 아니냐. 아. 솔직히 대북 확성기에서 트는 정도의 이야기들은 북한 곳곳에 주민들이 TV에 조그만 장치를 하면 다 볼 수 있는 내용이고 네. 또 솔직히 말하면 CD로나 뭐로나 해서 북한에 보면 뭔가 DVD 플레이어라든지 이런 형태로 다 그거 볼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어지간한 중산층 이상이 되면 많이 다 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탈북자들 분들하고 한번 그렇죠. 이야기해 보십시오. 네. 그런데 저기 무슨 휴전선에서 틀어댔기는 저런 어떤 확성기 내용들, 뭐 한국 가수 이야기, 뭐 일상적인 북한의 세습에 대한 네. 비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팠을까요? 아, 그거는 탈북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너 이거 어디서 봤어? 그러면 이제 뭔가 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몰래 누가 CD 봤다 뭐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요새는 아니 누가 확성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알려줘서 그걸 가지고 아,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 이 얘기를 하는 와중에 알게 된 거야. 아니 그 사이에 단속이 안 그 돼. 사이에 탈북한 사람이 있어요. 확성기를 지금 10년 만에 틀었는데 어우, 그제? 요새는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사람이랑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아 전화 통화를 하니까 북한에서 확성기에서 들었다고 한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북한 주민들이 빠져나갈 길이 있기 때문에 북한 단속원들이 뇌물 받을 길도 사라졌고 여러 가지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상당히 그 확성기가 보통 어느 정도까지 들리죠? 야간에는 예. 24km까지 가고요. 주간에는 10km 정도 간답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방송이 많잖아요. 네. 그 방송에
계속 특보 하는데 내용이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 똑같은 패널들이 무슨 돌려막기 하듯이 여기서 돌 하나 빼서 여기다 넣듯이 패널군이 있더라고요. 그 패널군이 전문가겠지만 계속해서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면서 그 패널이 이 방송에서 저 방송에서 계속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는 것은요. A 방송국에서 했던 얘기랑 B 방송국에서 하는 얘기가 달라요. 여기서 질문요. 혹시 그 패널들 중에 전쟁을 막기 위해서 다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없었죠? 어이 똑똑해요. 있었죠. 있었습니까? 있었죠. 자, 지금 여기에 중요한 거는 북한 관련해서 전문적인 인물이라고 먹고 사시는 분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뭐 교수분들, 북한 관련과 안 그러면 북한 관련 연구소 연구원 네. 또 뭐 북한 관련해가지고 잡다하게 먹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북한하고 교류 협력해서 뭔가 이슈가 만들어지면 먹고 살 판이 열리고 북한 관련해서 지금처럼 냉정한 상태가 유지되면 별로 본인의 역할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의 또 출세하기도 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대다수가 솔직히 말하면 남측이 북측 간에 최대한 북측을 달래고 얼려서 주고 뭐 교류 협력하고 햇볕하고 그러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지금 패널들 행태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들어주자 햇볕 정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항상 격려. 할 수 있어. 그거 굉장히 나쁜 격려예요. 왜? 못할 때는 못한다고 따끔하게 야단도 쳐줘야 되고 혼날 때는 혼난다고 너가 시험을 잘 못 봤다고 얘기해줄 때는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시험을 잘 못 보고 와도 잘했다. 다음에 잘해라. 이번에도 사탕 하나 줄게. 저는 이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언론을 보면은 계속 들어줘라. 달래라. 물론 중간중간에 또 아주 격하게 전쟁을 일으켜라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진짜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방송이 없었다는 걸 전 지적하고 싶어요. 요번에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 요건 좀 비유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전쟁이냐 굴종이냐 요게 더 맞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히틀러가 영국의 그 당시에 30년대 영국을 쭉 오래 지배했던 챔벌레인 내각을 네, 보니까 체인블린 내가 조금만 쑤시면 쑤시는 대로 다 굴복을 해요. 밀면 그러니까 밀린다. 뭐 체코, 네. 슈데텐 합병, 그다음 라인란트 합병, 그렇죠. 폴란드 침공, 이 그다니스크 다 용인해줬죠. 다 용인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처음에는 배나 비행기,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항공모함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늘려가니까 그 늘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1차 대전에 패배해서 그런 걸 못 만들겠어요. 군축협정 위반이죠. 네, 그런데도 그냥 뭐라고 제재를 안 해요. 오히려 독일을 이용해가지고 소련을 견제하자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국이 그냥 밀릴 대로 밀려갔다가 나중에 쫓겨났는데 그때 영국 사회의 언론, 영국 사회의 지도층, 그 다음에 영국 사회의 정치인들이 대부분 거기에 동조했고 당시의 처칠은 완전히 전쟁을 하자는 수국 꼴통 전쟁광 이런 네, 소리까지 이렇게 들었습니다. 내몰렸던. 저 새끼 네. 2차 대전 때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개피 보고 지고 난 다음에 아직도 저런 소리 한다. 저 반 도란 놈이다. 1차 대전 때 처칠이 예, 다르다면서 해협이라 해서 네. 해군 장관하면서 대패를 20만 네, 해군 명을 장관하면서 네. 패배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에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요. 좌파 중도 진영의 일정한 그런 어떤 지지층이 있고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무조건 햇볕 평화를 좋아하는 그 다음에 언론의 대다수의 기조가 보수 진보를 갈 것 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기 털지 말라고 아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기 드물게 취임 이후에요. 두 가지 측면에서 진보 좌파를 요즘 동시에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 중국의 전성절 열병식 가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북한과의 협상을 하는 거. 그래서 이 처음으로 한국의 종북 좌파 플러스 야권이 박 대통령을 두 번을 연달아 지지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번에 나온 내용 중에서 대통령께서 드레스덴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번 사건을 보니까 이번 사건이라기보다는 이번에 이제 협상을 보니까 우리가 통일이 다가서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북한과 우리가 저렇게 만나면 손잡고 악수하고 뭐 반갑게 웃었다 동갑들이 만나서 저렇게 화사하게 웃었다 그러면서 신문에 기사가 나오니까 국민들은 보면서 우리가 통일이 다가오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여기서 정말 한 가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이 동서독을 남과 북이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 정말 큰 착각입니다. 동독과 서독은요. 통일이 되기 바로 직전까지 끊임없이 교류가 있었고요. 오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동독에 있었던 사람이 서독으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결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1년에 한 달씩 같이 서로 오가는 기간이 있었고요. 또 베를린이라는 곳이 베를린 안에, 동독 안에 베를린이 있었고, 그 베를린 안에가 동서독으로 나누어져서 정말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 우리와 우리 남과 북처럼 지금 이렇게 팽팽한 긴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서독은 끊임없이 교류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학자들도 같이 함께 통일에 대한 준비를 긴 세월 동안 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남과 북처럼 이렇게 항상 어그렁어그렁, 그리고 포가 날라오고 뭐 목발질에 목함 질회. 네.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목함. 네. 자, 네, 그런 사태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통일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요, 그 다음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통일이 갑자기 돼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인가도 없이 갑자기 너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요, 저는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화가 보면 갑자기 마지막에 급반전을 해가지고 영화가 계속 이 슬픈 영화다가 네. 마지막에 코미디로 끝나버리면 이건 뭐지 하면서 이제 휘바람 불면서 영화 입장료 내놔라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 옛날에는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 갑작스러운 반전에 의한 이런 결과들, 전쟁 직전에서 갑자기 남북이 최고위층에서 교류와 협력을 주도해가는 모양새로 이렇게 뜬금없이 지금 3일 반 만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은요, 국민들의 이 정신 건강에 좀 좋지가 않아요. 네, 저도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스토리를 좀 예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재발 방지하고 유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다가 책임자 처벌. 하고 네.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은 이번에 이야기했다가 곧바로 다시 회담을 열어서라도 하는 게 맞지. 아니 전쟁 날까봐 모인 사람들이 이산가족 상봉하고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해버리면 60년 전에 전쟁에 의해서 생긴 말입니다. 이 불행까지도 해결한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남측이나 북측이나 어지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런 걸 보고 강용석 점괘 화제라는 기사까지 나왔겠습니까? 정말 한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번 사태를 보면 저는 좀 약간 우리 국민들이 어떤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도 본 그게 좀 안타까운데, 소위 말해서 중도 좌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전쟁의 위험이 가장 최고조에 올라가니까 중국을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살피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우리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한반도의 냉혹한 현실을 한번 국민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삼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딱 하고 가고 네. 싶은 게 있어요. 이 와중에 공무원은 쏙 빠진 임금 피크제가 도입돼요. 묻어가기입니까? 예, 또? 진짜 이 찰나에 진짜 뭐 하는 겁니까? 진짜 묻어가겠네. 앞에서 와글와글 하고 있는데 저는- 뒤에서 싹 없어지면서 왜 공무원은 왜 빼요? 임금 피크제. 임금 피크제에 공무원은 쏙 빠지고 공공기관만 가고 있는데요. 전 이번 협상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금 고쳐라 그랬더니 갑자기 국민연금 들고 나오고. 저는요 이번에 이 사태가 오기 직전에 뭐가 제일 화제였습니까?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가느냐 마느냐였잖아요. 네. 자 그때 뭐라 했습니까? 중국은 경제고 실리고 미국은 뭐 우리의 과거의 어떤 이념적인 부분이니까 이 미국의 경사된 데서 중국으로 가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딱 며칠 만에 뭐가 생겼습니까? 저는 하늘이 벼락을 내리는 거라고 보는데요. 차이나 쇼크가 중국 경제 무너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만약에 미국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국민들이 사재기 안 하고요. 이렇게 그래도 전쟁은 안 나겠지 하고 남일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이번에 급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미군의 전략자산. 한국이 연 40조를 국방비로 쓰는데요. 이번에 그 남북 군사력 대비 노는데 보면 장갑차하고 헬기 빼놓고는 전부 우리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택도 없이 숫자가 작아요. 거기 하나 더 붙이죠. 북한은 고물을 갖다가 아직도 운영하고 있고 비행기고 뭐 숫자는 많지만 실제로 별거 아니다지만 아니 핵무기는 뭐 우리가 개발 못한다 칩시다. 그렇지만은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무기, 야포, 다연장 로켓 같은 데서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더군다나 4,400대 500 이래 나는데요. 그동안에 국방비 다 얻다 갖다 쓰고 매번 무슨 전쟁 위기만 생기면 양쪽의 국방력 비교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다. 이럴 바에요. 그냥 40조 중에 20조 뚝대가 미국 주고 그냥 우리는 기본적인 무기만 사고 나머지는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그때마다 일당 얼마씩 줄 거니까 와서 지켜주시오 하는 게 더 효율적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이번에 미국 없었다 그러면 우리 정말 사재기 안 하고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아, 그건 굉장히 네, 더군다나 그 소장님 말씀 그 내용 중에서 그것도 양측이 요이 땅, 이건 일본 말이구나. 네.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붙었을 때나 그런 거지. 지금 현재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이 먼저 선제공격합니다. 선빵을 맞고 들어가는
그런 전쟁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전 사실 사재기 안 하고 남쪽으로 새벽에 내려가려고 했어요. 저는 뭐 움직이는 것도 귀찮고 하니까 가만히 앉았다가 그동안에 이제 많이 욕했으니까 잡으러 오면 그냥 잡혀갈까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내려가려고 했었어요. 그냥. 자, 어느덧 저희가 이런저런 논의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방송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항상 협상문을 자기들이 유리할 때만 지키고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해석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한민국을 괴롭혔는데요. 그걸 역으로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이번 합의문 3조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 근데 여기 LED 전광판 방송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확성기 방송은 즉각 중단을 하더라도 LED 전광판을 세워서 계속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협상을 하자고 또 요구를 하는 거죠. 괜찮은 생각? 아니 근데 또 있어요. 네. 거기 보니까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고 했죠. 그 비정상적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판단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또 거죠. 판단해요. 너희가 생긴 게 비정상적이야. 너희가 네. 하는 꼬라지가 비정상적이야. 그냥 네. 우리가 해석하면 되니까 네. 좋네요. 날씨가 비정상적이다. 오늘 기분이 비정상적이야. 그렇습니다. 네. 이 방송도 좀 비정상. 오늘은 네. 교수님 우리 소장님한테 한마디도 우리가 태클을 못 걸었습니다. 나 사실 되게 소심해서 댓글 보고 쫄았거든. 쫓아올까봐 나 댓글 못 끊겠어. 쫄고 있군. 네. 그러나 북한을 향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로 쫄고 있지 않습니다. 확성기 방송은 중단하더라도 조만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LED 전광판 방송이 휴전선 전역에서 시작되기를 정말로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